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또는 공영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서부터 주요한 분석 내용들을 공유를 해왔고, 그 영상 자료들을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저희 카페를 통해서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놨어요. 따라서 수년 전에 진행했었던 내용을 지금 갖고 나와서 본인이 분석한 것처럼 방송에서 쓰게 된다면, 저희가 무료로 이와 같은 영상들을 분석 영상들을 업로드 해둔 이유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남겨둔 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서는 본인이 한 것이냐 가져가게 된다면, 역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면 분석의 방법론과 원인과 결과 분석, 저희가 진행한 것에는 레퍼런스가 없죠. 저희가 레퍼런스를 남긴 거예요. 수년 전에 분명히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행위, 범법행위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해요. 말로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재원 마련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반응이 싸늘하겠지. 그렇지만 보도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즉 2조 달러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8년 동안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요. 2021년 10월 전까지 이와 같은 인프라 투자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주로 이제 투입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또 이와 연관된 건설업 관련된 부분, 주택 보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와 같은 재원이 다른 부분들보다 합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쪽에 투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어떠한 국가가 됐던, 어떠한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그러한 정당이 되게 됐던 해당 국가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가장 타 산업 부문의 파급력이 큰 건설업 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얘를 이제 자체 정책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경기 부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서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별 경기 부양 정책, 경제 위기였을 때 어떻게 해당 국가의 정부가 경기를 부양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건설업, 정책 파급력, 건설업 GDP는 제조업 GDP보다 작지만 제조업 GDP로 잡히는 각 기업들의 그 경영 실적은 건설업에서 수주를 받게 되죠. 건물을 만들게 되면 땅을 매입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올리려면 골재, 시멘트 등을 이제 가져다가 만들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뭐 건물도 층을 나눠 갖고 이제 층별로 인테리어 같은 걸 하게 되면서 도기, 창문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볼트, 너트 등이 들어가는데 다 이게 제조업 GDP로 잡히고, 건설업 GDP가 이 건설에 관련된 부분만 딱 잡히기 때문에 규모가 제조업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DP만 보게 되면 제조업 GDP 크고 제조업 GDP보다 서비스업 GDP가 제일 크고 건설업 GDP 작네. 에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해야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해야지,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인과관계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출발점을 갖다가 규제를 꽉 조여놓고 한강의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수년 전에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척도를 살펴왔어요. 이와 같이 미국도 당연한 논리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이 아닌 이와 같이 근본적인 경기 전반을 가열시킬 수 있는, 결국은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단 이제 구분해서 좀 인지해야지 될 것은 지금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 2021년 10월 전에 이제 이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증세를 통해서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지금 거론을 했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고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실물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데 여기다 대고 증설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 좀 취지는 맞지만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는데 당연히 주식시장 미친 듯이 이제 튀어 올랐어야지 되죠. 근데 보게 되면 희한해요. 다우존스 표본이 30개인 다우존스 지수 어저께 마이너스 0.26%. 뭔 일이요? 대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저께 0.36% 플러스. 반응이 좀 약한데 나스닥 플러스 1.54%. 야, 적어도 1%는 넘어줘야지 얘가 제대로 된 반응이네. 근데 얘네들은 왜 반응이 미직지근할까? 이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펴봤죠. 2021년 3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에 어떠한 일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펼쳐지게 됐는지. 이 주식가격 지수라는 것은 미달러 가치와 역사적인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참고로 역사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을 하려면 조회되는 모든 데이터, 역사 데이터를 펼쳐놓고 역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특정 기간에만 역의관계가 확인되는 그 지표의 특성을 갖다가 뉴스에다가 역사적으로 역의관계를 가져왔다 말하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경제지표의 실적을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까지 확인이 되게 되고 네이버에도 실시간 검색어라는 메뉴가 빠지고 경제지표라는 메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도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어도 50개가 넘는 경제지표를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누군가가 어떤 전문가건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간에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애매하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누구나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면 미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돼서 미달러 미 달러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는 게 감소되게 된다면 이전보다 미 달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미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는 유동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에 연동돼서 기업 지분 가치 달리 표현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된다면 이전보다 미달러를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주식가격 지수는 상승하게 되는 역의관계가 존재가 되게 돼요. 근데 미달러 가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2020년 3월서부터 미국의 3월 옵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역의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얘가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형주는 상승세가 유지되게 됐어요. 즉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대형주는 3월에 변동성이 더 확대된 상태가 유지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이 변동성이 확대된 거에 3월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얘가 강세를 보이겠지. 5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어 온 이 변동성 만든 주체들은 아주 쉽게 걸렸다. 밑으로 빼기가 쉽죠. 이와 같아요. 대형주는 이와 같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때 상방의 흐름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와 같은 8년간의 투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더 이상 단기 과열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환호를 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반대로 나스닥은 왜
1%가 넘는 급등을 나타내게 됐을까? 똑같이 미달러 가치와 역의 관계를 갖는 게 나스닥 지수죠. 근데 3월에 미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역으로 얘는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역의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됐죠.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은 정책 발표에 따라서 1.54%의 상승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왔는데도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가 집행되는 규모가 점점점 더 증가되고 있죠. 3월 11일에 1조 9천억 달러였는데 이제 집행되게 될 것은 2조 달러, 2조억 달러가 발표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시중에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게 되죠. 미달러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전보다 미달러를 시중에서 더 찾아보기 쉽게 되니까 미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야 되겠죠. 남은 것은 이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 단기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대형주의 저 과열된 단기 과열된 변동성은 다가오는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시장의 공포스러운 뉴스 재료를 뿌리고 투자 심리를 흔들어대게 되는 그 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형주에 베팅을 했다가는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폭망하기 쉽다는 점, 주식시장이 미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대형주는 이미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을 더 보이기 힘든 수준이고, 나스닥이 1% 넘는 급등으로 이제 환호성을 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여력이 되기 때문이고, 그 뒤에 미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동산 부분을 중심으로 건설 부분을,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투입될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도 나스닥과 같은 1%가 넘는 급등을 보여야지 되겠죠. 근데 먼저 이제 주택 건설 지수, 미국 주택 건설 지수를 보게 되면 3월 31일 날 마이너스 0.37%. 뭔 일이요, 이게? 주택 건설에 자재를 납품하는 건설 자재 지수는 마이너스 2.14%. 아니,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입된 돈이 많은데 얘네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원자재 지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49%. 나스닥 지수를 빼고는 별반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됐죠. 왜 그런 것일까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먼저 주택 건설, 미국의 주택 건설 지수를 보게 되면 이미 2021년에 들어왔을 때 이 상한 수준을 지금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넘어섰어요. 특정 가격대 매물을 뚫고 넘어선 다음에 여기서 단봉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얘가 바로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고가놀이 패턴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머물게 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건설 자재 지수를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건설 자재 지수도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전에 형성됐었던 상한 수준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은 2020년 기간 코로나19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던 시절에 충분히 낮은 금리와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유동성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서 기존 주택 판매 경기 실적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자가주택 소유 실적이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됐는지도 공개 방송에서 살펴본 바 있죠. 미국은 2010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와 유동성 부분을 부동산 경기 친환적으로 지속해서 조율해 왔어요. 특히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부동산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게 됐고, 특히 현재까지도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된 2019년 8월 이후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때서부터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다시 탄력적으로 상승하던 시절을 이었죠. 다만 코로나19가 2020년에 초반에 발병이 되게 되면서 단기 충격은 발생됐지만 이전 실적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이 설정한 미국 부동산 경기의 방향성은 대한민국과 반대의 상방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동산 정책이 설정한 방향성은 상방이 되게 되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결정한 부동산 부문의 방향성은 상방. 그렇기 때문에 이전서부터 이러한 지표들은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2020년의 실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높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됐죠. 최고 가격대를 돌파하고서는 쉬어가는 상태, 돌파에 임박한 상태. 이 때문에 8년간의 저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그 당일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됐지만 이 방향성은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 설정한 상방의 방향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미국의 부동산 부문은 지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었지만 매우 매력적인 투자 부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세부적으로 뜯어서 들어가게 되면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금융상품을 매칭할 수가 있죠. 단 원자재 부문 쪽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원자재들은 상승세가 종결된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공개방송에서 살펴봤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전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들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평일에 밤늦은 시간 퇴근하고선 자기 전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 공개방송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